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일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 고민, 의논거리 이런 것들을 인지심리학적으로 적용해서 풀어보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간의 생각이나 생각을 차별화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을 차별화한다는 말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차별화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메타인지, 메타감정, 메타생각 등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틀릴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의견이 편향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나는 누구보다 이제 정당한 그렇죠. 공명정대한 사람인데 네. 대부분 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같은 질문을 서양 사람들한테 해보면 나 편향적이야. 이거는 나만의 시선이고 나만의 생각이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네.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시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편향된 생각이나 시선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자기만의 생각이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편향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이렇게 저렇게 딱 고민해보고 항상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이 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한 사례가 되게 많죠. 국가대표팀 중계를 보면 완전히 편향된 중계거든요. 사실은 우리만 들으니까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일 뿐. 그리고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 이제 편파 중계인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각각 들어보잖아요. 와, 그러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오히려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주는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주의력에 제한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때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상황 정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는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온전히 나만의 의지, 나만의 경험 이런 걸로 나왔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보고 그걸 이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가 엄청 빨리 변했잖아요.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폰 포비아. 전화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고민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 예전에는 굉장히 맥락적인 사회, 소위 고맥락 사회였다면 지금은 맥락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저맥락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동체가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다 알았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알게 되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랑 저랑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계속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면 저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거 그리고 이거요. 아니 그때 말한 거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맥락 사회는 대표적으로 전화를 많이 써요. 전화로 아니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있지? 그거 그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자나 톡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자나 톡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전화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저맥락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30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대들은 저맥락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화로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부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문자나 톡이나 뭐 DM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만 가지고 야 요즘 애들은 전화를 안 해, 쟤네 왜 저래, 이러면 상황의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아, 그러게요. 이게 상황을 먼저 그렇게끔 세팅을 하는 거, 그 상황의 중요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지심리학에서 메타라는 게 붙으면 상위 수준에서 무언가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든 메타 감정이든 메타 생각이든 다 우리의 인지나 감정이나 생각을 관리하는 무언가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고요. 메타 인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메타 감정하고 메타 생각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상태는 보통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될 거야 라고 쉽게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실 수 있죠. 근데 내 감정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할지도 잘 알지 못하면 상황별로 대처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 메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내 생각을 방해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어야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인지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검사가 하나 있어요. 자신의 그 메타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거 전부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이 혹은 경향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Cognitive Reflection Test, 이걸 이제 인지 성찰 검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핵심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걸 다시 점검하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논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대 10문항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검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는 한 번 노출되면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많이 검색을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검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선이 좀 유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점점 경험이 쌓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연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거의 반대예요. 경험이 쌓여가면 자신만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축적한 그 정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순간순간 자꾸 시선을 유연하게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굉장히 딱딱해진 나를 흔히 말해서 꼰대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시선을 좀 이제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이 있는 건가요, 따로? 네, 시선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내 생각이 편향적일 수 있다. 그게 거의 첫 번째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선을 자꾸 바꿔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 한 곳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른 쪽을 한번 바라보고 또 그 다른 쪽도 보고,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항상 이제 채널에서 인터뷰어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써가지고 인터뷰위로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서야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경험해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져보지 않은 채로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한계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오케이 나는 시선을 한번 바꿔보겠어 하고 강제로 바꾸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품격 있게 좀 생각하고 행동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격을 높인다라고 그렇죠. 표현도 격을 하고. 높인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고민해 보다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뭐라 그랬냐면 꽃의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이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저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다워야 한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힘으로 지구를 지배해 왔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있는 생각은 그냥 얕고 빠르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얕고 빠른 생각은 뭐냐? 언젠가부터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가 얕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검색입니다. 요즘은요, 예.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게 뭐지? 나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누군가가 뭔가 물어봤는데 답을 못 찾으면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잠깐만 하고 검색 엔진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되게 빨리 찾죠. 그렇지만 고민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뇌를 검색하는 경험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 자체가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요즘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상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모르는 상태가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 뇌를 굴려가면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가면서 그 과정에서 집단 지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죠. 요즘은 너무 좋은 검색 엔진들이 많으니까 저는 챗 GPT가 아주 좋은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깊고 아주 품격 있는 생각 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모르는 상태를 조금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모르는 상태를 추구하는 게 뭐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GPS 신호를 어떻게 잡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위성에서 신호 쏘아주니까 잡는 거지. 그러면 위성에서 쏘아주는 신호를 스마트폰이 어떻게 잡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위성이 신호를 쏘아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골똘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위성으로 인터넷 사용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위성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해결책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보통 되게 더운 사막지대, 자결하는 태양 뭐 이런 이미지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태양광 발전 되게 잘 되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태양광 패널 쫙 깔아가지고 사업하면 돈 되게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얕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업하신 분들이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송전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송전망을 통해서 개별 가정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송전망이 없습니다. 전국 송전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로 발전을 해도 개별 가정에 전송을 하려면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죠. 근데 이거를 태양광 발전을 성공한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송전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 모르는 상태를 추구하면서 생각을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책만 말씀드리면 개별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대여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가 많은 집은 태양광 패널을 4개, 5개 빌리면 되고요. 나는 그냥 스마트폰 충전하고 전등만 있으면 돼. 그럼 패널 하나만 빌리면 돼요. 이러면 송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를 추구하면서 질문을 이어가실 때 훨씬 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실제로 그런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네. 오늘 지혜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깊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네. 책을 쓰신 네, 저자 깊은 생각의 비밀. 네, 저자이신 이제 김태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이 이제 대격변의 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의 크기,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게 다 엄청난. 그래서 기사들이나 논문들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좀 어려운 말로는 미증유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우리 인간이 자꾸 그 변화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빠르고 얕은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인데 호모 유슬리스, 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유슬리스가 아니라 정말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자주 하는, 그래서 그걸 습관처럼 만드는,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깊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차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태훈 교수님을 모시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